러시아는 아부다비 협상에서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아 크렘린은 이를 방해하고 군사적으로 전쟁 목표 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4, 5일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돈바스 포기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는 미국과 유럽이 준비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안전보장 이사회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갑자기 러시아인들이 이미 승리에 가까워졌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서방과의 글로벌 전쟁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2월 5일 목요일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수를 제한하던 뉴 스타트 뉴 스트래티직 아임스 리덕션 트리티 조약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이후로 두 핵강국 사이에는 어떠한 의무적인 제한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크렘린은 새 협정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에도 골칫거리를 안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의 석유 공급이 중단된 후 쿠바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아바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쿠바에 300억 달러 이상 부채를 탕감한 데 이어진 일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활동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후원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 가능하며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 링크도 있으니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협상 최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월 4, 5일 아부다비에서 열릴 미국 러시아와의 새 회담을 앞두고 협상팀과 회의했습니다. 그는 팀의 대화 틀과 과제를 조율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 측과도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존엄한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양자 안전 보장 문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며 복구와 경제 발전 관련 문서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의 직접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렘린은 어떤 평화 협상에서도 실질적 돌파구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체를 무저항으로 넘기길 고집합니다. 그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만 전선 동결을 준비 중이며 이는 처음 4개 지역을 요구했던 것보다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미국의 지원해 프랑스와 영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도 거부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장이 이 합의에 대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와 이러한 보안보장, 안전보장을 아무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키예프의 러시아 혐오 정권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등장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전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이런 발언을 넘기지만 딤카 메드베데프라 어쩔 수 없네요. 이번엔 다르고 곧 이유를 정보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난 후 푸틴은 이전에 소련의 일부였던 유럽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공화국들을 노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사적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며 여러 지표를 통해 이미 그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이후로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서방과 전쟁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분쟁은 불행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매우 크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국가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주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슬픈 결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딤카 메드베데프를 무대에 세운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고 서방을 겁주려는 의도와 아부다비 협상 분위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월 5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수를 제한하던 뉴스타트 조약의 효력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뉴스타트 조약 종료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50년 핵협정 역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냉전 시절 합의부터 소련 해체 후 조약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새로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속임수를 쓰려고 했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그가 말하듯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준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1년 동안 신사협정처럼 그냥 말로만 자발적으로 이 협정을 지키자고 하자고 했지만 러시아인들이 당연히 거부하는 사찰 재개 없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오히려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포함된 새 협정을 원하지만 워싱턴은 아직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펜타곤에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왜 2번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사용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조약 만료를 앞두고 서방을 위협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 공급이 중단된 후 쿠바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의 문 앞에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쿠바의 공산 정권을 자금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쿠바에 대한 워싱턴의 행동, 특히 섬으로의 석유 공급 차단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바의 경제와 인도주의 상황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쿠바에 필요한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인들, 특히 씻지않은 그 그룹에게 큰 인사를 전합니다. 2014년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쿠바에 32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탕감해줬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쿠바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반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벌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러시아는 쿠바의 320억 달러 빚을 탕감하고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쿠바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중요한 후원자를 잃은 이유로 그렇습니다.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차단했고 이제 러시아가 쿠바를 도우려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